뉴욕주 당국이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의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예상외로 환자 10명 중 6명은 자택 피난을 유지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로 보건 전문가들은 2차 대확산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미 경제 활동을 재개한 주들 가운데 백악관의 경제 정상화 기준을 충족하는 주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317만 9천 명의 실직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다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과 흑인의 경제 피해가 다른 인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3,432명 늘어난 128만 6,524명, 사망자는 1,863명이 늘어 7만 6,66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520명이 늘어 33만 7,011명, 사망자는 403명이 늘어난 2만 6,35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879명이 늘어나 13만 4,938명, 사망자는 246명이 늘어 8,8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당국이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의 정보를 검토했는데 예상외로 환자 10명 중 6명은 자택 피난을 유지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보건 종사자나 필수업종 종사자일 것이라는 주 보건당국의 예상에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결국 바이러스의 감염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행동에 달렸다며 주민들이 보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정례 브리핑에서 주내 113개 병원이 제출한 최근 3일간의 신규 코로나19 입원 환자 1,269명의 예비 정보를 검토하고 발표했습니다. 검토 결과 신규 입원 경로를 보면 자택이 66%로 가장 많았고 요양원 18%, 보호기관 4%, 노숙 2%, 감옥 1% 미만 등의 순이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경로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은 66%가 집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규 입원 환자 84%가 통근 서비스나 대중교통, 개인 차량이나 도보 등을 통해 출퇴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특히 개인 차량 출퇴근은 9%, 대중교통 출퇴근은 4%에 불과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중교통에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필수업종 노동자들에게서 환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신규 입원 환자는 일하지 않고 여행을 하지 않고 나이가 많고 소수민족인 사람들이라면서 의외의 통계 원인을 개인 행동에 돌렸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런 결과가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며 정부와 사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개인이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제 사용,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내렸던 봉쇄령을 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결국은 코로나19의 2차 대확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2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크고 회복에도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감염 면역학 센터의 이언 리프킨 박사는 미국이 지금 추락을 되풀이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그 고통은 참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모든 주의 절반가량이 방역용 봉쇄를 해제했고 사람들은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직 대다수 주정부들이 확고한 방역 체제나 충분한 검사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를 서두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업과 활동을 재개시키고 있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세계보건정책연구소 조지미쇼 부소장은 공중보건과 방역망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완화 정책을 택한다면 앞으로 훨씬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차 확산에서 회복되는 데에는 훨씬 더 큰 고통과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와주와 미주리 등 성급하게 봉쇄 완화를 시작한 곳에서는 확진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조지와 테네시, 텍사스주도 다시 요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 외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19의 2차 타격에 대비책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신규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확산의 우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주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활동을 재개한 주들 가운데 백악관의 경제 정상화 기준을 충족하는 주는 하나도 없다는 게 보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일부 확진자가 감소한 주는 있지만 2차 확산을 대비할 충분한 시스템을 마련한 주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6일 CNN은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의 케이틀린 리버스 수석 연구원이 하원 예산소위에 출석해 백악관이 제시한 4가지 경제 정상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버스 연구원은 첫 번째 기준은 확진 사례가 최소한 2주 동안 감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부 주는 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다른 기준이 3가지 더 있다며 이 기준들도 모두 충족하기를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기준들은 모두 새로운 사례와 관련해 접촉자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공중보건 능력과 코로나19 유사 증세를 보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치료할 시스템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리처드 베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대행은 미국이 아직 사람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아직 코로나19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능력을 갖지 못했고 접촉 경로 조사가 미흡하며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에게 안전한 격리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320만 명의 실직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60만 명 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주 300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주 동안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무려 3,350만 건에 달했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주정부 당국에 이루어진 실업수당 신규 신청 규모는 316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주에 384만 명에 비해서는 60여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330만 건으로 크게 늘기 시작해 그 다음 주 687만 건까지 오른 뒤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매주 300만 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7주 동안에는 모두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3,30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실직자는 1억 5천만 명의 미국 취업자 전체의 22%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실업률 역시 엄청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월 20일 무렵까지 반영된 정부 부문 포함 비농업 부문의 3월 월간 고용 동향 통계에서는 실업률이 3.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다만 이때 반영된 상실 일자리 수는 70만 1,000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고용 변동이 반영되는 4월 월간 고용지표는 8일 발표됩니다. 7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실직자 3,300만 중 4월 한 달분은 2천만 명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2천만 개의 일자리 상실이 반영되면 4월 미국 실업률은 적어도 16%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인종에 따라서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가 다르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과 흑인의 경제 피해가 다른 인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봉쇄령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관광과 소매,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성인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히스패닉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백인보다 약 2배가량 높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히스패닉의 20%, 흑인의 16%가 일시 해고 또는 해고됐지만 백인은 11%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계층은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전체 응답자의 22%가 임시 또는 잠정 해고됐고 히스패닉계 여성들의 18%도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흑인과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나 봉쇄령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관광과 소매, 건설 등의 산업군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노동부의 전임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하이디 시어홀트는 모든 경기 침체가 인종과 민족에 따른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흑인과 히스패닉 노동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지만 이번엔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블루칼라 산업 종사자의 해고 또는 해고 가능성이 26%에 달했고 화이트칼라는 11%로 집계됐습니다. 6일 발표된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의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는 감염 위험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간호사 약 260여 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는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일 가디언은 국제간호사협의회가 전 세계 간호사 약 26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며 의료진을 위한 개인 보호장비 부족 사태가 꾸준히 보고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간호사협의회 하워드 캐턴 회장은 보건의료 종사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가 2만 3천 명에서 약 9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아직 의료진의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국가가 많은 만큼 사실상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9만 명의 감염자 현황은 세계 각국 간호사협회와 정보통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산출됐습니다. 국제간호사협의회는 130개 국가 연합으로 구성된 협회로 2천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캐턴 회장은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70만 명이 넘는다며 각국의 의료진 감염률은 약 6%이고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의 의료인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치가 모두 추정이라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서 194개 회원국이 보건인력 감염에 대한 종합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꾸린 백악관 태스크포스를 무기한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태스크포스가 환상적인 일을 해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국의 안전과 재기를 위해서 무기한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적절하게 인력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는 방대하고 매우 복잡한 자원을 하나로 모으는 환상적인 일을 해냈다며 미래에 다른 이들이 따를 수 있는 높은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인공호흡기가 수천 개씩 생산되고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많아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나라들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마스크와 보호대, 장갑, 가운 등도 풍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성공에 힘입어 태스크포스는 안전과 이 나라의 재개에 계속 무기한으로 집중할 것이라며 태스크포스를 무기한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적절하게 사람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매체들은 백악관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가동을 서서히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 역시 태스크포스 업무의 공식 종료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5월 말에서 6월 초 업무를 연방 기관들에게 이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마스크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태스크포스가 훌륭한 일을 해왔다면서도 지금은 안전과 개방이라는 조금 다른 형태를 살펴보고 있다며 아마도 다른 그룹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입대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감염 이력이 있으면 추가적인 의료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무작위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CNN 등 언론은 미 국방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군 입대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 관계자가 밀리터리 타임스에 최근 트위터에 유포된 실험실 검사나 임상에 든단에서 코로나19 이력이 확인된 경우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메모 내용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확인된 감염뿐만 아니라 모든 군입대 처리소에서 잠재적인 감염을 다룰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체온 측정과 증상, 확진자 접촉 유무 등에 대한 조사도 포함됩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데다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의료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무증상 감염 및 항체 생성 여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의 경우에도 무증상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5일 얼마나 많은 수의 무증상 감염 또는 복균자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무작위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며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가 취임한 주를 상대로는 긴급 구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필수업종 공무원에 대한 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필수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대량 해고와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면 경찰관과 소방관, 의료진과 교육자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영웅으로 대접해야 할 필수업종 공무원들을 무급휴가를 보내거나 해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지원 없이는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는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7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경제 회복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로 인한 주정부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부가 취임한 주를 상대로 지원에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 등을 언급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는 모두 민주당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긴급 구제가 공화당에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와 LA시가 금요일부터는 경제활동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일부 업종의 운영 재개를 허용합니다. 캐서린 바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오는 8일 총 5단계로 나누어진 외출 자제령 완화 계획 중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해 필수 업종 외에 지정된 일부 업종과 장소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저위험군에 속하는 산책로와 골프장, 자동차 딜러, 꽃가게, 서점을 비롯해 의류와 장난감, 스포츠 용품, 음반 판매점들이 제한적으로 오픈합니다. 다만 해당 비즈니스에서는 물건 픽업만이 가능하며 매장 내의 쇼핑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3단계는 마사지 업소와 바, 영화관, 학교, 그리고 4단계로는 콘서트장과 스포츠 경기장, 컨벤션 센터,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모든 경제 활동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8,7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367명으로 늘었습니다. LA시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 코레츠 LA시 의원은 경제활동이 점차 완화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살 미만의 어린이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힘든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LA시 의회는 보건 전문가들에게 마스크 효과와 착용 의무와 적절성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LA시에서는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세이퍼 앳 홈 긴급 명령에 따라 모든 필수업종 종사자와 필수업종 업체를 찾는 주민들은 반드시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9일 발령된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지난달 7일 이미 한 번 30일 연장됐고 이번 행정명령으로 다시 한 번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다만 머피 주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것이 현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택 대피령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주정부가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미시민권자 한인들도 가족과 친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일 총영사관은 지난 2일자로 지침이 변경됐다면서 단기 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장기 체류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또 한국 국민의 직계 비속인 경우와 장기 체류 자격 외국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는 시설 격리가 아닌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안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가장 잘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커스대 이글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가족의 사람과 대면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시안 응답자의 58%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백인은 42%, 흑인 45%, 히스패닉은 44%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 지침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시안의 77%는 철저히 지켰다고 답했고 백인은 68%만이 철저히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위해 고의로 파티를 연 주민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워싱턴 서부 왈라왈라 카운티는 최근 몇 주간 이런 형태의 파티가 2차례 열렸다며 이 중 20명이 모였던 한 파티에 참석했던 2명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왈라왈라 카운티 보건 책임자인 메건 디볼트는 이런 형태의 고의 감염 행위가 벌어진다면 사회활동 재개는 멀어진다며 무책임하고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흐리고 오후에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